안녕하세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천형 건강 채널, 건강한 생활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있죠? 바로 계란입니다.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처럼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편하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싶을 때 혹은 체중 관리를 위한 식단에도 계란은 늘 훌륭한 선택지로 등장합니다. 삶아 먹고, 프라이해 먹고, 찜으로 만들어 먹고,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계란이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는 오히려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서로 잘 맞는 친구가 있듯이 음식에도 궁합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 조합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 어떨까요? 특히 소화 기능이나 대사 능력이 예민해질 수 있는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음식 궁합에 더 신경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계란과 함께 자주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계란 프라이에 이걸 꼭 넣는다거나 계란을 먹고 나서 후식으로 이걸 꼭 먹는다거나 하는 자신만의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계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외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음식들은 각각 따로 먹으면 분명 건강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계란이라는 특정 식품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꼭 알고 피해야 할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이유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잠시도 놓치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특히 3번째 음식은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내용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건강한 생활 채널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꾹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계란과 만나면 좋지 않은 첫 번째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피하는 것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두유입니다. 두유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 2가지를 건강식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함께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란의 풍부한 레시틴 성분과 두유 속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 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시틴은 주로 달걀 노른자의 풍부한 인지질의 한 종류로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신경 전달 물질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아주 유익한 성분입니다. 두유 속 이소플라본은 콩의 풍부한 식물성 화합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고 하여 특히 여성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영양학회 등 전문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레시틴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함께 섭취될 경우 우리 몸의 장에서 서로 결합하거나 복합체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이 본래의 영양소로서 흡수되거나 작용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계란의 주요 성분인 단백질 자체의 소화 및 흡수 과정에 미묘하게 영향을 미쳐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층의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면서 전반적인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란의 단백질과 두유의 특정 성분이 만나 흡수 과정을 방해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어렵게 섭취한 단백질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 등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양소이기에 더욱 아쉽죠. 이소플라본이 체내에서 단백질 대사 과정에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란과 두유를 함께 먹는 것이 당장 큰 독성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식품이 가진 최고의 영양 효율을 얻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특히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흡수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두유는 두유대로, 계란은 계란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따로 섭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혹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계란과 두유를 습관적으로 함께 드시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조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란과 두유 조합, 의외의 결과죠? 건강한 음식끼리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이 새삼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음식은 우리가 무심코 계란 요리에 자주 첨가하는 이것인데요. 이 또한 계란과 만나면 유해한 물질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계란과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설탕입니다. 설마 계란이랑 설탕을 같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의외로 많은 요리에서 계란과 설탕 조합을 사용합니다. 달콤한 계란말이나 계란찜을 할 때 또는 계란 프라이에 설탕을 살짝 뿌려 먹는 분들도 계시죠. 서양식 디저트나 제빵에서는 계란과 설탕이 기본 조합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계란 흰자의 풍부한 단백질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라이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과 설탕의 당 성분이 만나 가열될 경우 발생하는 반응에 있습니다. 단백질의 아미노산과 당이 만나 열을 가했을 때 일어나는 복잡한 화학 반응을 우리는 아미노당화 반응 또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반응 자체는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고 풍미가 깊어지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종 당화산물 같은 아미노 당화물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계란의 라이신은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아 반드시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근육 성장, 면역 기능, 칼슘 흡수 등에 관여하죠. 그런데 이 라이신이 설탕과 함께 가열되어 아미노당화 반응을 일으키면 라이신 본래의 영양적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이 반응으로 생성된 아미노당화물은 체내에 축적될 경우 염증을 유발하고 조직 손상을 일으키며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원래 대사 기능이 원활하지 않거나 간이나 위가 약한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러한 아미노당화물의 축적이 더욱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실험 결과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간 기능 저하를 유발하거나 황달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주로 고농도의 성분을 이용한 실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일상적인 섭취량으로 즉각적인 위험이 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출될 경우 우리 몸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란 요리를 할 때는 설탕 첨가를 최소화하거나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고온에서 오래 익히는 계란 요리일수록 아미노당화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달콤한 맛을 원한다면 설탕 대신 스테비아 같은 비칼로리 감미료를 사용하거나 설탕 없이 조리한 후 섭취 직전에 소량의 꿀을 곁들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란 요리할 때 설탕을 약간씩 넣는 습관이 있으셨나요? 어떤 요리에 설탕을 넣으셨는지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오늘부터는 설탕 대신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계란과 설탕의 만남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충격적이시죠? 건강을 생각한다면 계란 요리에서는 설탕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음식입니다. 이 음식은 특정 계절에 많은 분들이 즐겨 먹는 과일인데요. 이 과일과 계란의 조합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이 세 번째 음식을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려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감입니다. 특히 가을철에 맛볼 수 있는 단감이나 홍시는 정말 맛있죠. 식사 후 후식으로 감을 즐기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약 식사 메뉴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식후 바로 감을 먹는 습관은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감에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이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 특히 계란 흰자에 많은 알부민과 만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에서 단백질과 탄닌이 만나면 서로 강하게 결합하여 단백질이 덩어리처럼
응고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래 단백질은 위에서 위산과 소화효소에 의해 잘게 분해되어야 장으로 이동하여 흡수됩니다. 하지만 탄닌에 의해 응고된 단백질은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단백질 덩어리가 위 속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위 내 정체가 발생하고 이는 곧 소화불량, 더부룩함, 메스꺼움, 심하면 복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 운동이 느린 시니어 세대에게는 이러한 소화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도 계란과 감의 조합은 좋지 않다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은 열을 가지고 있고 감은 차가운 성질을 가졌다고 보거나 두 식품이 만나면 소화장애를 일으켜 기혈순환을 방해하고 어혈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는 과학적인 설명과는 다르지만 두 식품을 함께 섭취했을 때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이 축적되어 내려온 지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 요리를 먹은 후에는 최소 23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감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 후 바로 감을 후식으로 먹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식사에 계란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 후 과일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주목. 계란 요리를 먹은 날 후식으로 감을 드셨다가 속이 불편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계란과 감 조합이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의외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맛있는 감이지만 계란과 함께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란과 만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계란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은 음식 3가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계란, 두유 계란의 레시틴과 두유의 이소플라본이 만나 단백질, 흡수 및 대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 계란 설탕 가열시 계란의 라이신과 설탕이 만나 유해한 아미노 당화물 생성 가능성. 간 기능 부담 가능성. 계란, 감, 계란 단백질과 감의 탄닌이 위에서 만나 단백질 응고 및 소화 불량 유발 가능성. 위 내 정체. 이 3가지 음식은 모두 각각 따로 먹으면 건강에 이로운 식품들입니다. 하지만 계란이라는 특정 식품과 동시에 섭취할 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흡수 방해, 유해물질 생성, 소화 불량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란을 더 건강하게 먹는 추가 팁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계란은 공복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밥, 빵, 채소 등 다른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사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먹을 때 소화 흡수율이 더 높아지고 계란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다른 음식의 영양소와 시너지를 내어 우리 몸에 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삶은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모두 드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상의 이유로 노른자를 꺼리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노른자에는 지방뿐만 아니라 비타민 A, D, E,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뇌 건강에 중요한 콜린 성분 등 흰자에는 없는 핵심 영양소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노른자를 함께 먹어야 계란이 가진 완전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섭취량 건강한 성인은 하루 한두 개,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계란 섭취 시 피해야 할 음식 조합 3가지와 건강하게 먹는 팁들을 기억하셔서 앞으로는 계란을 드실 때 이 정보들을 꼭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몸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우리 몸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은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도 반감시키기도 하는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계란에 대한 정보를 통해 여러분의 식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배운 작은 정보 하나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정에 저희 건강한 생활 채널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 정보, 꼭 알아야 할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 내용 중 가장 의외였던 조합은 무엇이었는지, 또는 계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질문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유익한 생활 건강 꿀팁이 매일 올라오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생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